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의 방안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역대 최고 강도의 대북 제재 카드를 내놨습니다. 북한을 오가는 뱃길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미 공화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단체들이 집결한 총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단행한다고 선포했습니다. And I do want to say, because people have asked, North Korea, we impose today the heaviest sanctions ever imposed on a country before. 이 연설 직전 재무부는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선박 28척과 기업 27곳, 개인 1명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겁니다. 제재 대상이 모두 56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 타이완과 싱가포르, 파나마 등 9개 국제 운송기업이 포함됐습니다. 공해상에서 석유나 석탄 등 유엔이 금지한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제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실세 보좌관인 이방카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나눈 당일 발표됐습니다. 남북 해빙, 북미 대화 기류와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대회 기간 중 북미 만남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오늘 강원 평창 용평 리조트 내 미 홍보관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언급한 2단계 조처 발언에 대해서도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남북 대화가 별도로 갈 수 없다며 두 대화의 과정은 나란히 함께 진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을 비공개 접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방카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효과를 거뒀다며 한국의 대북 제재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컬링 우리 대표팀이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본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기에선 김태윤이 깜짝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피말리는 승부 끝에 연장전에 접어든 한일전. 마지막 스톤이 스킵 김은종 손을 떠납니다. 1번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스톤을 살짝 밀어내고 표적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결승 길목에서 만난 숙적 일본을 꺾는 짜릿한 순간입니다. 예선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표팀의 패배를 안긴 만큼 일본과의 대결은 부담이 컸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1엔드부터 3점을 따내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노련하게 경기를 이끌며 7대4로 여유있게 앞선 채 2엔드만 남긴 상황. 조심스럽게 승리가 점쳐졌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9엔드 후공에서 2점을 따내더니 10엔드 성공에선 1점을 스틸하며 결국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팀 해결사 김은정이 3시간이 넘는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여자 대표팀은 내일 오전 스웨덴을 상대로 금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총선과 함께 아웃코스에서 힘차게 출발한 김태윤. 무난하게 초반 200m 구간을 통과한 김태윤은 곡선 구간을 지나며 기록을 당깁니다. 온 힘을 다해 결승선을 통과한 김태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분 08초 22.
앞서 뛴 30명 중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뒷조에서 출발한 네덜란드의 나이스와 노르웨이의 로렌첸에 추월당하며 깜짝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연이은 승정보를 전하고 있는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은 오늘 밤 남녀 매스 스타트에서도 금빛 질주에 나섭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고소인이나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40대 가구의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340만 8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1% 하락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청년 고용 악화로 20, 30대 자녀들의 구직 시기가 늦어지면서 40대 후반 가구주에 영향을 끼쳤고 음식 숙박업의 40대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인체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팔다가 걸리면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품목 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과징금이나 벌금 부과 기준을 소매 가격에서 판매 가격으로 바꿔 판매 당시의 위법 행위를 토대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새벽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여수에서는 어선이 바지선과 충돌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광병호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반쯤 뒤집힌 채로 멈춰섰고 승용차는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8분쯤 서울 강서구 개화터널 인근에서 역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승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심하게 파손된 차량과 파편들이 도로에 널브러졌고 소방대원들이 구겨진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어젯밤 8시 15분쯤 서울 미아역 인근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넘은 승용차가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는 소형 어선이 정박된 바지선을 들이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5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앞바다에서 2명이 탄 1.9톤 어선이 20m가 넘는 바지선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김모 씨와 선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네, 먼지와 안개가 뒤섞여 대기가 온통 뿌연 상태입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도, 원주 등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후부터는 북풍이 불어오면서 먼지 농도는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평창은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2에서 6m 안팎으로 어제보다 약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6도 선으로 평년보다는 높겠지만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동두천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영상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소폭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올림픽 폐막일인 내일 평창에서는 바람이 강해져서 체감온도가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